올해도 어느새 반이 지나가고 날이 더운데 곰곰이 밤에 자려고 눈을 감았어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나는 지금 내가 정한 계획을 잘 옮기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심삼일로 끝난 계획, 시작만 했던 자격증 공부, 모임에서 약속한 해외여행, 영어 공부, 그리고 조용해진 휴대폰, 연락 끊긴 사람들. 달력은 앞으로만 가는데 내 마음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후회도 실패도 모두 내가 살아낸 기록이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자리, 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걸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한 해 절반이 다 지나갔어요. 굉장히 또 무겁죠, 그죠? 근데 이럴 때쯤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올해 25년도 왔는데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됐을까? 상반기 회고 특집인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할 말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쵸. 그동안의 나를 돌아보고 또 네. 무너졌던 계획도 쌓인 감정도 꺼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자마자 아마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죠. 또 올해도 유난히 이 날씨처럼 잘 계획대로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굉장히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좀 더 나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올해 그 상반기를 좀 들여다보면서 나는 좀 잘 살았는지, 그리고 내 가족들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또 하반기 계획은 어떤지 그런 계획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멀리 볼 것도 없고 사실 퇴근할 때 후회를 하거든요. 오늘의 나는 어땠을까 이렇게 좀 반성도 하고 갑자기 막 떠오를 때 있잖아요. 네네. 아, 내 친구들은 이제 뭐 부장 달았을 텐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아직도 제자리인 것 같고 쳇바퀴 도는 맞아, 것 맞아. 같고 이런 생활을 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 나만 뒤처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직장인분들은 상반기에 계획을 하시면서 또 하반기에 또 승진에 대한 어떤 이제 계획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과도 지금 또 높이실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더 염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잘 되실 거예요. 네, 상반기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네네네. 하반기에 이제 빛을 보게 됐겠죠? 그렇게 그쵸. 되겠죠? 그리고 혼자서 뭔가 하반기에 취업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또 나에게 좀 더 원대한 꿈을 또 가진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상반기 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런 거를 점검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긴장이 되나 봐요. 자꾸. 네네. 자꾸 오독을 하게 되는데 네네. 아 그렇습니다. 이 상반기 검사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시간에는 샛별 씨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서로가 각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서로의 또 이야기를 굉장히 간편하게 또 편안하게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어요. 또 기대도 되고요. 네.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사연 좀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어요. 네. 언제나 돌아오는 이 사연 시간. 네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요, 닉네임이 작심3일 22일 차입니다. 2025년 1월 1일에 진짜 거창하게 목표를 세웠거든요. 하루 한 줄 일기, 주 3회 운동, 지출 줄이기.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킨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여전히 게으르다는 사실 확인하기. 근데요, 웃기게도 그게 저한텐 의미 있는 배움이었어요. 계획을 못 지켰다고 자책만 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그런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성장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 결산 키워드는 이것도 나니까입니다. 이것도 좋네요. 나다. 그냥 너무 좋은 본인을 말이다. 받아들이기로 하셨나 봐요. 근데
근데 정말 그 가장 이제 서로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맞아요. 너는 너니까 너를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좀 인정하면서 일을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작심삼일 22일차 네. 님처럼 오늘 굉장히 좋은 글을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이것도 나다라는 그 어떤 키워드에서 조금 더 뽑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심삼일 하신 적이 있을까요? 있죠? 늘 있죠. 저는 매일같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의지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라서 강해 보여. 의지가 강한 편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실직고를 한다면 네네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살을 빼고 오겠다 했는데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한 3, 4kg 정도 빠졌는데 못 알아보셔가지고 네. 조금 더 분발을 해야겠다. 아유. 근데 이게 핑계는 아니고 바쁘고 또 회식을 하다 보니까 회식. 어렵더라고요. 회식. 핑계입니다, 핑계. 그래서 네네. 오늘 다이어트 시작이야.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을 했는데 이틀째 가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꼭 굳건해요. 그때까지는. 근데 3일 지나가면서 이제 얼굴 좀 붓기 좀 빠지면서 마음이 좀 약해지는 거죠. 오늘 한 잔 정도는 한 잔? 시원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작심삼일이 되고. 그렇죠. 작심삼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이제 그 경험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작심삼일의 다이어트는 모든 여성들이 겪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새별씨께서 이제 다이어트를 얘기해 주시니까 네. 떠오르는 생각이 건강과 관련된 이제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올해 딱 들어오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운동을 좀 해보자 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멋있으세요. 근데 집에서 이제 홈트를 했었죠. 어. 근데 그 홈트를 하면서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매트 깔아놓고 왜 붙는 옷 입고 네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쓸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하다가 10분 정도 있으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매트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복식호흡 하는데 잠들어도 수면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 거기서 주무셨어요? 네, 너무 힘들어서. 진짜. 네, 이건 작심삼일이 아니라 매번 반복을 해서 아 나는 운동하고는 좀 거리가 멀구나. 그 정도면은 작심 10분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나이대가 좀 이렇게 저는 이제 50대가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아, 그게 쉽지는 확실히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자꾸 이렇게 오전에 난 방송을 얘기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살들이 늙은 살이라고 해서 슬펐어요. 늙은 살? 네. 그렇게 직관적으로 얘기를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먹고, 아, 늙은 살이라고 하니까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계획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늙은 살이라는 표현이 충격을 받았던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힘내세요. 저희 이제 상반기만 지났잖아요. 이제 하반기가 남았으니까. 네. 긍정적으로 힘을 가셔야죠. 내야죠. 네, 힘을 내야죠. 맞아요.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좀 세웠던 계획들, 네네. 뭐 운동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얘기했는데 또 다른 계획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저에 대한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저희는 저희 집안을 자꾸 얘기하게 하니까 이미 이 시간 다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내년쯤에는 해외여행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오. 아이가 이제 대학을 딱 붙으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나름의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우리 아이가 일요일마다 지금 이제 해외 영어를 듣고 있어요. 실무 오. 영어를 지금 이제 레슨을 듣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 방 안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끝나고 나서는 아, 나는 이제 머리가 안 따라준다. 기억이 안 난다.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1시간 동안 제가 저한테 이제 토로를 하는데 제가 그래도 저의 생각에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걸 계속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그래서 이거 그래도 해야 돼 하면서 우리 계획은 이렇고 저렇고 했는데 남편이 일단 받아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지금 저에 대한 고집을 가져왔긴 하지만 이 계획도 지금 2달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도 2달이나 네, 영어 네. 공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뭐 계속 뭐 반성의 시간이긴 한데 저는 올해 들어서 사실 그 영어 공부도 하나의 목표였거든요. 오, 네네. 그래서 그 어플을 하나 깔았습니다. 네. 근데 어플이 99,000원이니까 그랬어요. 1년, 네, 1년짜리인데. 와. 근데 그거 한 10번 썼나? 오.
진짜 그게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마음처럼 안 되죠. 그러니까 남편분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의 좀 반성의 시간을 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획인데 남편한테는 무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이제 선선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원한다는 이유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감사하죠. 사랑입니다. 멋있으십니다. 진짜 젠틀맨이시네요. 사랑꾼. 그래서 우리 그 새별 씨께서 공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셔서 또 이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연장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획을 하다 보면 이제 공부의 연장선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어 공부 말고도 뭐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제 공부와 관련된 자격증을 딴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새별쌤은 좀 어떠세요? 내가 좋아하는 뭐 책이 있다던가. 정말 안타깝게도 책을 정말 멀리했던 202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반성의 시간? 잘한 것도 있겠죠? 생각해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풀터뷰를 시작한 거는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최고.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진짜 책 공부 이런 거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네. 아니, 대학원에 그래도 논문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논문을 읽는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졸업이 어렵다. 일단 패스. 우리 선선쌤은 그러면 저 말고 이제 선선쌤을 얘기를 해보시죠. 공부 어떻게? 자격증 이런 거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자격증 공부는 일단은 안 되고요. 자격증은 안 되고. 신문을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신문 기사를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이렇게 눈이 약간 아른아른 거려서 진짜 신문 배달해서 제가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약간 그게 있어요. 그 사명감 같은. 내가 이제 구독해서 봤는데 내가 안 보면서 그 신문이 계속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럼 그때서야 꺼내서 다시 보게 되는. 근데 이제 그것도 매일같이 그러지는 않아서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책보다는 그래도 신문을 본다는 그 의지 하나만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신문 어떻게 남으면 명절 때 저희 주세요. 네, 드릴게요. 그거 깔고 이제 붙인 게 붙여야 되니까 쓸모를 그렇게라도 찾아야지. 안 그래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더 이야기가 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별 씨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주에서 이제 오시잖아요. 네. 이제 매번 이제 오실 때마다 한 달에 그래도 내가 이제 풀터뷰를 찍기 위해서 매번 오시는데 또 이 풀터뷰를 잘 하기 위해서 또 나름 이제 하반기나 이런 계획도 또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또 들어요. 상반기 회고보다는 또 하반기 계획도 어떠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걸 하면서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경험이 없고 지식적인 부분으로 베풀 수 있는 게 좀 부족하구나. 왜 이래요? 라는 거를 왜 그래? 자꾸 반성을 하게 되는 스토리가 고갈되어 간다. 저도 완성을 하긴 해요. 스토리가 계속 고갈되어 가니까 뭐 내일이 촬영 날이라면 내일은 무슨 얘기를 해야지? 너무 가족팔이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 전 남친팔이 너무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전 직장팔이도 하고 너무 파리 피플이다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주제에 대한 어떤 이제 고갈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메마른 느낌이 드는지. 그죠. 이 휴가도 가고 우리가 스토리를 채워야 돼요. 맞아, 지금. 맞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스토리가 없죠?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이야기는 많겠죠. 이야기 많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도 그래도 새별 씨가 더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오래 사셨는데. 뭐 예를 들어 저는 다 이렇게 앉아있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인정. 나이 많이 먹었다. 삶의 그 교훈, 삶의 경험과 교훈이 많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저렇게 띄워주시는군요. 네, 그럼요. 네, 아주 시원합니다. 네. 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제 꺼내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짐을 툭 던졌을 때 갑자기 말을 해보라고 한다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 저희도 이제 연습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경험을 더 많이 쌓고 오면 더 좋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뿐이지 되게 미흡하다, 진짜 되게 아쉽다 이런 건 또 아니라서 또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세표 씨의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쌓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네. 새로운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더 앞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그 상반기 계획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맞아요. 계획이라는 게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실패가 있고 후회가 있는 건데 오히려 이거는 좀 잘 망했다. 이런 순간도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 순간들이 늘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수업을 하다 보면 친구들한테 피드백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잘할 수가 있는데 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 친구가 무너질까봐.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많은 이제 그 피드백을 주다 보면 받아들이기는 한정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그쵸,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제 그런 시간일 때는 다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 조금 줄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잘했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또 이 친구 너무 말을 안 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가끔씩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래도 저의 경험이다 보니까 괜찮다. 그래, 이렇게 가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저는 그 전주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을 공중파는 아닙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제작하고 있는데 그래요? 사실 프리랜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제작과는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업무 자체가 거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작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의 방송 영역을 넓힐 수 있었다. 견문을 좀 넓힐 수 있었다. 이런 것들 뭐 프로그램이 좀 망한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배웠다. 그래도 많이 배웠다. 그 도전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 교훈도 없었을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경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망했지만 잘했다. 도전. 네. 그죠? 도전은 누가 하는 걸까요? 스스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신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도전은 어떠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이제 도전이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떠오른 얘기가 이게 꽤 됐습니다. 5년 전에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앞으로의 이제 계획이 어떠시냐라고 얘기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밖을 보면서 그냥 느닷없이 그냥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뭐라고 그때 얘기하셨을까요? 이제 벌려놓은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미 같이 이렇게 사방으로. 네네. 이게 벌려놓은 일이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앞으로 이제 그 10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웃으면서 지금 제가 쏘아 올린 그 화살이 10년 후에 어떻게 닿을지 너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중간에 5년 있다가 다시 한번 만나자라고 했는데요.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5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좀 다른 다른 의견이긴 하지만 네네. 막 이렇게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막 기대된다. 어떤 일이 있을지 너무 흥미롭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사실 뭐 걱정된다, 두렵다 이런 얘기보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먹는 거 네네네. 하반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잘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후회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관계 면에서도.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여행에 대한 계획, 본인 취업에 대한 계획, 그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적인 어떤 계획,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특히나 또 요즘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한테 좀 지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또 내가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 좀 후회했던 것들, 뭐가 좀 있을까요? 저는 관계적인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타인이 주는 스트레스는 사실 괜찮거든요. 네네. 근데 내 스스로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했던 그런 시간들은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낭비잖아요. 내 그쵸, 시간을 낭비지. 낭비하는 부분인데 좀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거를 그냥 스스로한테 이렇게 박는 거죠. 스스로 가슴 속에 막 이렇게. 맞아요. 좀 뭔가 네가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채찍질이었지만 그게 결국은 나를 힘나게 하는 부분은 아니었다. 맞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이제 나를 사랑하는 그런 멘트들을 좀 잘 해줘야겠다. 응원하는 멘트를 새별아 응원해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옆에서 이 얘기만 듣는 것만으로도. 그러세요 정말.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여러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요즘엔 대화 단절이라는 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분들과 꽤 오랫동안 이제 잘 이렇게 연락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갑자기 연락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뭐인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간편하게 이제 쉽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무래도 그분의 어떤 이제 그 생각해야 되는 약간 타이밍, 약속 뭐 이런 것들을 좀 놓치셨나 봐요, 상대방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친했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거리가 멀어지는 것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늘 종종 벌어지는 일들이라 오히려 타인에게 이제 뭔가의 어떤 이제 아쉬움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좀 이렇게 불편하게 갖는 것보다는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더 쉽게 연락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꽁 했던 그런 상반기의 감정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토대로 해서 그쵸. 좀 털어버리고 네. 새롭게 출발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더 늦은 안부를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렇죠. 늦은 안부여도 반갑게 받아주실 수 있죠. 밥 한 끼 살게. 네. 한 끼로 안 되면 두 끼, 세 끼. 두끼 세끼. 술까지 살게 이렇게 네. 하시면 조금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그렇죠. 그 말 한마디 진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고 있고, 뭐 계획, 관계, 뭐 혼자만의 시간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잘한 일, 올해 잘한 일 이런 거 있으세요? 잘한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또 일을 벌리는 거죠. 뭘 얼마나 벌리신 거예요, 대체? 제가 지금 사무실을 지금 이전 중이기 때문에 남들 다 힘들다고 할 때 저는 사무실만 이전하고 또 이제 같이 공부한 친구들하고 좋은 장소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지금 이 더운 날에 지금 땀을 흘리면서 저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인 거. 네, 움직이는 거. 근데 늘 위치는 비슷해서 장소는 비슷해서 네, 삼성동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찾아와 주시고요. 오실 거잖아요. 네. 네네. 저는 조금 올해는 지출을 조금 줄였던 것 같아요. 아, 지출. 쓸데없는 부분들 이렇게 좀 줄이면서 뭐 저축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쓸데없는 부분을 좀 낭비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줄였던 것 같은데 네네. 큰일 났습니다. 요즘에 드론이 너무 사고 싶어요. 드론이 너무 사고 싶은 거. 드론이 가격대가 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조금 저렴하게 저렴하게 100만 원대에서 어디서 이렇게 드론을 하시려고 너무 날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계획을 많이 세우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봤고 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 분도 계시고 아파트 뭐 갭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진짜 그 금리 있죠, 금리. 그래도 이자를 많이 주는 곳에 또 이제 저축을 들어야 되는 친구도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제 저도 이제 돈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긴 했지만 제가 대놓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나가는 돈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저도 지출을 좀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같이 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정말 어려운 거죠. 지출을 그쵸. 줄인다는 게 네. 진짜 뭐 하루에 그냥 숨만 쉬고 커피 한 잔 먹고 밥 한 끼 사 먹었는데 뭐 하루 일당이 금방 날아가는 그런 느낌. 근데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요. 맞아요. 더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힘들어. 하반기 열심히 화이팅! 하야지. 하반기 화이팅! 풀터뷰 화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획이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진짜 복리가 쌓이면서 크게 계속 빌드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잘 모으실 것 같아요. 잘 제가 뭐 모으세요. 여러 가지 재테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장도 막 좋잖아요. 마이너스도 빨간불 많고. 막. 저는 마이너스가 된 지 오래됐지만 안 쳐다보고 있다. 10년 뒤에 보면은 플러스 전환하지 않을까. 저도 마이너스인데 네. 이렇게 단결되는 우리 풀터뷰 팀. 네. 저희 따라서 안 사시면 되겠다. 저희 반대로 사시면 이익을 볼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모든 상반기 계획은 결과적으로는 본인 선택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든
또 되돌아봤을 때 잘한 일이든 그리고 또 해야 되는 일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하반기까지 다시 한번 잘 이루어지길 하는 마음이 더 들기도 하죠. 뭐 돌이켜보면 뭐 잘한 일도 후회되는 것도 전부 다 자기 탓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지금 좀 나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런 응원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까 작심삼일 22일차처럼 맞아. 이것도 22일이면 나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나다. 네, 저는 그러니까 1, 3일. 맞아. 네, 1, 좋습니다. 3일. 네, 그렇습니다. 4일이 되는 건 어떠신가요? 한번 하반기 목표로 네. 작심 4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했어. 그래서 칭찬해 드릴게요. 자신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되면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자존감이 정말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 그래도 상반기를 되돌아봤을 때 잘했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반기도 더 열심히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반이나 남았어요. 네, 맞아요.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요. 네네네. 벌써 반이나 갔어, 반이나 남았어. 이런 마음가짐의 차이가 하반기를 어떻게 멋지게 살아낼지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말이다. 네. 자, 풀토뷰에서는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또는 그 사연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과 본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편안하게 들어보시고 네. 내가 한 번쯤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한 그 시간들을 함께 가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뭘 배우셨나요? 작심 3일이지만 나에게 의미 있었던 그 순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풀터뷰는요, 우리 블로그에서도 또 사연을 받기도 하고 이메일 그리고 유튜브 영상 댓글로도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 네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풀터뷰는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세요.